마당을 나온 암탉. 알을 낳지 않겠어. 방금 낳은 알이 굴러내려 철망 끝에 걸렸다. 잎삭은 피자국이 약간 있고 윤기 없는 알을 슬픈 얼굴로 바라보았다. 잎삭은 이틀 동안 알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알을 못 낳는 암탉이 된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또 낳고 말았다. 그것도 작고 볼품없는 알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주인 여자가 이런 알도 가져갈까? 알이 점점 작아진다고 불평하면서도 꼬박꼬박 꺼내갔으니 볼품없다고 남겨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늘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먹은 것도 없이 알을 낳았으니 당연했다. 뱃속에 알이 몇 개나 더 남았을까?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잎삭은 한숨을 쉬며 밖을 보았다. 닭장 철망 속에서나마 잎삭은 밖을 내다볼 수 있다. 문 쪽에 살기 때문이다. 양계장 문이 잘 맞지 않아서 언제나 문틈으로 아카시아가 보였다. 잎삭은 그 사실이 더없이 좋았다.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이 들이치고 여름에 비가 들이쳐도 군소리 없이 견디며 살아왔다. 잎삭은 난용종 암탉이다. 알을 얻기 위해 기르는 암탉이라는 말이다. 잎삭은 양계장에 들어온 뒤부터 알만 낳으며 1년 넘게 살아왔다. 돌아다니거나 날개를 푸덕거릴 수 없고 알도 품을 수 없는 철망 속에서 나가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남몰래 소망을 가졌다. 마당에 사는 암탉이 앙증맞은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본 뒤부터였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래서 병아리의 탄생을 볼 수 있다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 잎삭은 이 소망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알이 굴러내려가도록 앞으로 기울어진 데다 알과 암탉 사이가 가로막힌 철망 속에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양계장 문이 열리고 주인 남자가 외바퀴 수레를 밀고 들어왔다. 꼬꼬꼬 아침밥이다. 배고프다 빨리 줘 꼬꼬꼬. 암탉들이 보채는 소리로 양계장 안이 시끄러워졌다. 먹성이 좋은 만큼 값을 해야지. 사료값이 또 올랐으니까. 주인 남자가 바가지로 모이를 퍼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잎삭은 눈을 깜짝이며 활짝 열린 문 밖에만 신경을 썼다. 잎삭은 얼마 전부터 입맛을 잃었다. 알을 낳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주인 여자가 알을 가져갈 때마다 잎삭은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알을 낳을 때 뿌듯하던 기분은 곧 슬픔으로 바뀌곤 했다. 발끝으로조차 만져볼 수 없는 알, 바구니에 담겨 밖으로 나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알을 1년 넘게 낳다 보니 잎삭은 지쳐버렸다. 눈부신 바깥, 마당 끝에 있는 아카시아에 새하얀 꽃이 피었다. 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양계장까지 들어와 잎삭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잎삭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철망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자 털이 숭숭 빠진 맹목덜미가 빨갛게 드러났다. 잎사귀가 또 꽃을 낳았구나. 잎삭은 아카시아 잎사귀가 부러웠다. 눈을 가늘게 떠야 겨우 보이던 연두색 잎사귀가 어느새 다 자라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냈다. 잎삭은 양계장에 갇히던 첫날부터 아카시아를 보았다. 처음에는 아카시아의 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며칠 안 가서 꽃은 눈송이처럼 날리며 졌고 초록색 잎사귀만 남았다. 초록색 잎사귀는 늦은 가을까지 살다가 노랗게 물들었고 나중에 조용히 졌다. 거친 바람과 사나운 빗줄기를 견딘 잎사귀들이 노랗게 질 때 잎삭은 감탄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연한 초록색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감탄했다. 잎삭은 잎사귀라는 뜻을 가진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세상에 또 없을 거라고 믿었다. 바람과 햇빛을 한껏 받아들이고 떨어진 뒤에는 썩어서 거름이 되는 잎사귀. 그래서 결국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게 잎사귀니까. 잎삭도 아카시아의 그 잎사귀처럼 뭔가를 하고 싶었다. 잎삭은 아카시아 잎사귀가 부러워서 잎사귀라는 이름을 저 혼자 지어가졌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잎사귀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분이 묘했다. 비밀을 간직한 느낌이었다. 이름을 갖고 나서부터 골똘히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문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빠짐없이 기억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일, 해가 떠오르는 일, 마당 식구들이 아웅다웅 다투는 일까지. 많이 먹어라 큼직한 알 쑥쑥 낳게. 주인 남자가 또 큰 소리로 말했다. 모일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였다. 잎삭은 이제 그 소리에 넌덜머리가 났다.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잠자코 마당만 바라보았다.
마당 식구들도 아침을 먹느라 바빴다. 식구가 많은 오리들은 함지박을 빙 둘러싸고 하나같이 꽁무니를 쳐든 채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먹어댔다. 늙은 개도 개걸스레 먹어대기는 마찬가지였다. 밥그릇을 따로 차지하고도 허겁지겁 먹는 것은 수탉 때문이다.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콧잔등을 피나게 쪼인 뒤부터 늙은 개는 수탉을 겁냈다. 수탉 부부의 함지박은 자리가 넉넉했다. 딸린 식구가 없어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는 건 수탉 부부뿐이다. 그런데도 수탉은 이따금 공연히 늙은 개의 밥그릇을 넘보곤 했다. 늙은 개가 꼬리를 내리고 으르렁거려도 수탉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마당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수탉은 멋지게 솟은 꽁지깃과 붉은 벼슬 가졌다. 게다가 겁을 모르는 눈과 날카로운 부리까지 있어서 무척 늠름해 보였다. 새벽마다 꽃기호 하고 외치는 게 수탉의 일이다. 그것 말고는 기껏해야 온종일 암탉과 어울려 밭으로 들판으로 쏘다니는 게 전부였다. 잎삭은 마당에 있는 암탉을 볼 때마다 철망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잎삭도 수탉과 함께 두엄을 헤치거나 나란히 걷고 싶었다. 그리고 마당의 암탉처럼 알을 품고 싶었다. 오리들과 늙은 개, 수탉과 암탉이 어울려 지내는 마당. 그것은 잎삭이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다른 세상이었다. 아무리 목을 내밀어도 철망을 빠져나갈 수 없고 깃털만 뽑혔으니 왜 나는 닭장에 있고 저 암탉은 마당에 있을까? 모르겠어. 왜 그럴까? 잎삭은 혼자서 묻고 대답하곤 했다. 수탉 부부가 관상용 토종닭이라는 사실을 잎삭이 알 리 없었다. 그리고 혼자 낳은 알은 아무리 품어도 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진작에 알았다면 알을 품고 싶다는 소망 따위는 아예 갖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침을 다 먹은 오리들이 아카시아 아래를 지나서 앞산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덩치가 조금 작고 깃털 색깔도 완전히 다른 청둥오리가 무리의 맨 뒤에서 집오리들을 따라갔다. 청둥오리의 머리는 아카시아 잎사귀처럼 초록색이라 오리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꽥꽥 거리는 소리나 걷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오리였다. 청둥오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마당에서 살게 되었는지 잎삭은 알지 못했다. 다만 생김새가 별나니까 눈여겨볼 따름이었다. 넋을 놓고 바깥 구경을 하는데 주인 남자가 다가왔다. 응? 이게 뭐야? 주인 남자가 모이를 주려다 말고 중얼거렸다. 어쩌녁 모이가 그릇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고개까지 갸웃거렸다. 알을 꺼내는 일은 주인 여자가 하기 때문에 주인 남자는 모이 주기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는 게 보통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요즘 들어서 통 멋질 않는군. 병든 모양이야. 주인 남자가 못마땅해하며 핏자국이 있는 알과 잎삭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알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주인 남자의 손가락이 닿자 알이 물렁하게 들어가며 잔주름이 잡혔다. 잎삭은 속으로 몹시 놀랐다. 작고 볼품없다고만 생각했지 물렁한 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아, 껍데기도 열무지 못했다니. 주인 남자는 이맛살을 찌푸렸을 뿐이지만 잎삭은 가슴이 아프게 긁히는 것 같았다. 알을 빼앗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처럼 아프진 않았다. 지금은 울음이 목구멍까지 꽉 차서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 같았다. 가엾게 껍데기도 없이 나오다니. 주인 남자가 물렁한 알을 마당에 획 던져버렸을 때 잎삭은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알이 소리도 없이 땅바닥에 퍼지자 늙은 개가 와서 핥아 먹었다. 얇은 맛까지 남김없이. 눈물이 흘렀다. 암탉으로 태어나서 처음 흘린 눈물이었다. 잎삭은 진저리를 치며 부리를 앙다물었다. 절대로 알을 낳지 않겠어. 절대로. 닭장을 나오다. 잎삭은 마당을 바라볼 때가 그래도 행복했다. 오리들이 떼지어 돌아다니고 개가 오리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장난치는 걸 보는 재미가 모이를 쪼아먹는 일보다 나았다. 잎삭은 눈을 감고 마당을 자유롭게 오가는 상상을 하곤 했다. 둥우리에서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는 모습, 수탉과 함께 밭에 나가는 모습, 오리들을 따라가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끝내 한숨을 쉬며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잎삭은 또 알을 낳지 못했다. 사흘째, 나흘째도 마찬가지였다. 당연했다. 이제는 거의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었으니까. 폐계야, 그만 닭장에서 꺼내야겠는걸. 닷새나 헛땅을 치던 날 주인 여자가 퉁명스레 말했다.
죽은 듯이 잠만 자던 잎사귀에게도 그 말이 들렸다. 꺼낸다고? 닭장에서?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이었다. 폐계가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꺼낸다는 말에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았다. 잎삭은 간신히 머리를 들고 물을 조금 찍어 먹었다. 그 이튿날도 알을 낳지 못했다. 잎삭은 더 이상 몸속에서 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약간의 물과 모이를 먹어두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알을 품고 병아리를 키워야지. 나는 그럴 수 있어. 마당에 나가기만 하면. 잎삭은 벅찬 흥분으로 기다렸다. 수탉과 어울려 밭에 가고 땅을 후벼 파는 상상을 하느라 잠까지 설쳤다. 알을 낳지 못한 채 일했째 양계장 문이 열리고 주인 부부가 빈수레를 들고 밀고 들어왔다. 기운이 없어서 똑바로 서지는 못했지만 잎삭의 정신은 다른 어떤 날보다 또렷했다. 이제 나간다. 닭장에서 꼬꼬꼬. 아주 오랜만에 잎삭은 목청을 돋아보았다. 닭장에 갇힌 뒤로 가장 특별한 날이 온 것이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유난히 기분 좋게 코에 스쳤다. 아쉬운 대로 고깃값은 받을 수 있겠지요? 글쎄, 병든 것 같은데. 주인 여자와 남자가 잎삭을 두고 말을 주고받았다. 잎삭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드디어 마당에서 살게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을 뿐이다. 남자가 닭장에서 잎삭을 꺼냈다. 날개 축지를 꽉 움켜쥐고 아주 간단하게 1년이나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닭장에서 털썩 잎삭은 외바퀴 수레에 던져졌다. 병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반항하거나 푸덕거릴 정도의 힘조차 없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을 세웠지만 그것도 잠시 비실거리는 닭들이 같이 실리는 바람에 잎삭은 밑에 깔리고 말았다. 늙은 암탉들은 닭장에서 꺼내져 다른 철망에 한꺼번에 갇혔다. 알을 낳을 수 없을 뿐 건강했기 때문이다. 늙은 암탉들은 모두 트럭에 실렸고 곧 양계장을 떠났다. 그러나 잎삭은 그대로 외바퀴 수레에 있었다. 곧 죽을 것만 같은 암탉들에게 짓눌린 채로 마지막에 던져진 암탉이 잎삭의 머리마저 덮어버렸다. 잎삭은 갑갑하게 눌렸어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쩌려는 걸까? 왠지 불안해. 시끄러운 암탉들 소리가 점점 작게 들리더니 나중에는 들리지 않았다. 숨쉬기가 어려웠다. 폐기라는 게 이런 건가? 숨이 턱턱 막혔다.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다. 설마 이렇게 죽는 건 아닐 테지. 용기를 내려고 해도 점점 무서워졌다. 나중에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슬픔이 밀려 올라왔다. 이렇게 죽다니. 아직은 그럴 수 없어. 마당으로 가고 싶어. 어떻게든 수레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암탉이 포개져 있어서 뼈가 바스러지는 듯했다. 잎삭은 꽃이 한창인 아카시아를 생각했다. 초록색 잎사귀와 꽃향기, 마당 식구들의 즐거운 모습도 떠올렸다. 나한테는 소망이 있었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 암탉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바람인데 끝내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정신이 가물가물해질수록 잎삭은 상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잎삭은 둥우리에서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늠름한 수탉이 곁을 지켜주었고 아카시아 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언제나 알을 품고 싶었지. 꼭 한 번만이라도 나만의 알, 내가 속삭이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아기.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아 아가야. 알을 깨렴 너를 보고 싶어. 무서워하지 마라. 마침내 잎삭은 자신이 정말 알을 품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미소를 머금 채 정신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잎삭은 몸이 흠뻑 젖은 채 눈을 떴다.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죽지 않았나 봐. 으슬으슬 추웠다. 잎삭은 정신을 차린 뒤에도 몸을 추스릴 수가 없었다. 깃털을 부르르 떨면 좀 나을 것 같았지만 그럴 기운이 없었다. 그런데 머리 위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렸을 때에야 비로소 잎삭은 알아들었다. 거기 너 말이야. 들리니? 잎삭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지독한 냄새가 났을 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멀쩡하잖아. 그럴 줄 알았어. 들뜬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다. 일어서 걸어보라고. 걸어보라고? 안 돼. 너무 힘들어. 잎삭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둑한 산등성이의 나무들과 둑 위에 자라있는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 어디쯤에서 소리가 났다. 넌 안 죽었어. 빨리 일어나라니까. 물론 난 죽지 않았어.
잎삭은 날개를 움직여 보았다. 다리도 쭉 뻗어보고 목도 이리저리 흔들었다. 기운이 없을 뿐 모두 정상이었다. 거기 누구야? 딴소리 말고 달아나, 서둘러. 잎삭은 비척비척 일어섰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간신히 걸음을 옮겼다. 걸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한 발짝, 두 발짝, 그러다 우뚝 멈추었다. 맙소사, 이게 다 뭐야? 잎삭은 놀란 나머지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에 수북히 쌓여있는 것들, 잎삭이 밟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은 암탉들이었다. 그곳은 죽은 닭을 버리는 구덩이였던 것이다. 난 아직 살아있는데 이럴 수가. 잎삭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꼬꼬거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다녀도 구덩이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디서나 암탉의 시체가 밟혔다. 끔찍하고 소름 끼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구덩이 밖에서 또 소리가 났다. 그러나 잎삭은 듣지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꼬꼬거리기만 했다. 어떡하지? 어쩌면 좋아. 그러다 큰일 난다. 난 죽지 않았는데 멀쩡한데. 저걸 보라니까 너를 노리고 있어. 몰라 몰라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달아나 너를 노리는 게 안 보이니? 멍청한 닭아? 저 눈이 널 보고 있다니까. 마치 호통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잎삭은 그제야 소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반대쪽 풀숲에서 날쌔 보이는 뭔가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걸 알아차렸다. 그것에 두 눈빛이 자신을 쏘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그게 뭔지는 몰라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대로 있으면 당하고 말 거야. 잎삭은 구덩이 밖에서 나는 소리에 마음이 쏠렸다. 역시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섬뜩한 눈빛보다는 믿음이 갔다. 어쩌면 수탉인지도 몰라. 생각지도 않은 말이 불쑥 나왔다. 이런 어둠 속에서 용감하게 소리칠 만한 인물은 수탉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잎삭은 목소리를 따라 구덩이 끝으로 갔다. 그곳은 구덩이 벽이 낮아서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다행이야. 침착하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잎삭은 젖은 몸을 부르르 떨며 앞에 있는 친구를 보았다. 마당 식구인 청둥오리였다. 오리 가족과 달리 초록색과 갈색 깃털이 난 청둥오리. 우리 가족이 무리지어 갈 때 언제나 맨 끄트머리에서 따라가는 데다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외톨이. 외톨이의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마당 식구를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 닭장을 나왔다는 게 실감났다. 고마워, 날 도와줬구나. 잎삭은 닭장을 나온 데다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고마울 건 없어. 저 녀석을 그냥 봐줄 수 없었을 뿐이니까. 녀석이 누군가를 산채로 잡아가는 걸 보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거든. 저 녀석이 누구야? 족제비! 청둥오리는 족제비라는 말을 할 때 목덜미 깃털을 파르르 떨었다. 잎삭도 덩달아 몸을 떨었다. 저쪽 멀리서 족제비가 우뚝 서서 잎삭을 노려보고 있었다. 회방꾼과 놓친 먹이에게 몹시 화가 난 모양이었다. 돌아가, 이제 살았으니까. 청둥오리가 뒤뚱거리며 걸어갔다. 어디로 가지? 잎삭은 머뭇거렸다. 청둥오리는 잎삭을 데려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함께 마당으로 가고 싶은데 돌아가라니. 닭장에는 다시 안 갈 거야. 이제 겨우 나왔는걸? 나는 폐괴라고. 폐괴? 그게 뭐니? 글쎄, 아마 닭장을 나와도 좋다는 말일 거야. 아무튼 여기 있는 건 위험해. 어디로든 가란 말이야. 난 너무 늦었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청둥오리가 피곤하다는 듯 뒤뚱뒤뚱 걸어갔다. 잎삭은 족제비 쪽을 슬쩍 돌아보고 얼른 청둥오리를 따라갔다. 구덩이에 내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니? 저수지에서 오는 길에 족제비가 얼씬거리는 걸 보았어. 그건 구덩이에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암탉이 있다는 뜻이거든. 난 알아. 그 못된 녀석. 청둥오리가 다시 목덜미 깃털을 떨었다. 녀석은 언제나 살아있는 먹이를 찾아다닌단 말이야.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 게다가 아주 크지. 다른 녀석보다 훨씬 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못되게 구는 거라고. 너처럼 아직 살아있는 암탉은 좋은 사냥감이지. 가끔씩 있는 일이야. 넌 운이 좋았어. 그래, 난 운이 좋았어. 네 덕분이야. 잎삭은 청둥오리를 바싹 따라갔다. 좋은 사냥감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저절로 깃털이 곤두섰다. 하하, 너 같은 암탉은 처음이야. 아우성치기를 잘했어. 팔팔한 사냥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족제비도 고민이 컸을 거다. 청둥오리가 유쾌하게 웃으며 구덩이 쪽을 보았다. 족제비가 아직도 이쪽을 보고 있었다.
잎삭은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청둥오리는 당당했다.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저 녀석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아마 거기서 살아나온 암탉은 네가 처음일 거야. 난 죽은 게 아니었어. 잎삭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청둥오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앞서갔다. 잎삭과 청둥오리는 아카시아 아래를 지나서 마당으로 갔다. 어디로 갈 거니? 청둥오리가 물었다. 잎삭은 또 머뭇거렸다. 나는 말이지. 닭장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어. 그 말은 아까도 했잖아. 그래, 아까도 했지. 잎삭은 청둥오리가 도와주기를 바라며 말했다. 나를 데려가 줄 수는 없니? 어디로? 헛간으로? 청둥오리가 매우 난처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도 잎삭의 처지가 안 됐는지 딱 잘라 거절하지 못했다. 사실은 나도 나그네라서. 하지만 뭐 너도 암탉이니까. 청둥오리는 잎삭을 데리고 마당 식구들의 보금자리인 헛간으로 갔다.